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우리 남성분들은 잠자리에서 물이 많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물이 많이 나오는 여자는 쾌감을 잘 느끼고 성적인 능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자의 그곳에서 철철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여자를 파트너로 둔다면 지루한 전이 시간도 줄이고 본 게임을 더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바로 본 게임에 들어가면 그곳이 말라 있어서 고통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지만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샤감이 발달한 여자들은 조금의 스킨십과 작은 터치로도 물이 흘러넘쳐 충분히 준비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황홀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자의 흥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흥분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의에 공을 들이며 여자가 충분히 준비가 될 때까지 남자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죠. 여자의 흥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곳이 촉촉해지고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남자가 준비된 그곳에 몽둥이를 넣는다면 남자의 만족도도 높아지죠. 일반적인 사람보다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여자의 경우에는 이런 흥분이 남들보다 빠르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흥분하여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곳이 촉촉해지고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빠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작은 자극에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뇌가 흥분하여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짜릿한 상상을 하며 남자의 작은 터치에도 감동을 받고 만족하는 이런 여자가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여자의 그곳에서 나오는 물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분 또한 제각각 다릅니다. 끈끈한 점액질의 성분부터 맑은 물처럼 나오는 것도 있죠. 흥분한 정도에 따라서 온도도 달라지고요.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여자의 몸입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의 그곳에서 철철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과일링 현상. 소수의 여자들은 홍콩에 갈 때나 그 전후로 물이 분수처럼 철철 흘러넘치는 스퀘이팅 현상을 일으킵니다. 일본어로 흔히 시오오키라 부르는 걸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시오오키에 의해 배출되는 액체는 소변과는 다르다, 소변이다. 두 가지 의견이 계속 나뉘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소변과는 다릅니다. 여자가 오 선생님을 만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정상에 도달하면서 액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액체는 남자의 정응과는 다름으로 사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액체는 남성이 쌀 때의 느낌과 비슷하며 개인에 따라 소변으로 오해할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변이 아니라는 증거는 여성이 흥분하게 되면 클리가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구외면책은 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수축하며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극억 구조는 남성들이 발고가 되면 소변을 배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처럼 여성들의 몸도 흥분했을 때 소변을 배출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여성이 정말로 소변을 배출했다면 그녀는 거짓으로 사랑을 나눴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의 정체는 영어로는 버즈널 루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며 기본적으로 액체 자체는 별 냄새가 나지 않고 최신 의학계 전문 여론을 종합해보면 이 액체는 소변 성분이 소량 함유된 유백색 전립선액에 가깝다고 합니다. 소변 성분이 조금은 있긴 하지만 소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게 나오는 물은 맑고 투명하면서 따뜻합니다. 그 양도 동굴 안쪽에서 나오는 분비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철철 흘러넘칠 정도로 많이 나오죠. 동굴 안쪽에서 나오는 물이 4mm 정도의 소량이라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이것은 약 150큐부터 시작해서 양이 많은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여자의 경우엔 500큐까지 분출된다고 합니다. 이때 남자가 몽둥이를 잠시 빼고 손으로 자극을 주면 여자의 허리가 활처럼 휘면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물이 철철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오오키 증상을 경험하는 여성은 극히 드뭅니다. 남자들은 결국에 모두가 사정을 하게 되지만 여자들은
약 11%만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살면서 평생 이런 경험을 못하는 여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이렇게 물에 철철 흘러넘치는 여자는 매우 적기 때문에 여자의 분수를 터뜨리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스킬이 형편없거나 반미를 못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감을 가졌거나 그쪽으로 잘 발달된 여자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여자의 분수가 터지는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불감증이라거나 잠자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두 번째, 동굴이 뜨거운 여자, 물이 많고 철철 흘러넘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그 안이 촉촉하고 따뜻합니다. 남성의 몸뚱이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이런 따뜻한 여자들은 그곳에서 나오는 물도 따뜻합니다. 물도 완전 물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끈적하면서 점도가 있는 물이 젤같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여자는 왕복 운동을 오래 반복해도 아프지 않고 쾌감을 계속 느낄 수 있으며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남자도 흥분도가 올라가게 되며 서로가 만족하는 황홀한 잠자리를 경험할 수 있죠. 세 번째, 절즈 때 나오는 물. 여자가 오 선생님을 만나고 절정에 도달하면 여자의 동굴이 수축하며 조여오면서 따뜻한 물이 남자의 몽둥이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때 여자한테 나오는 물은 큰지러기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남자의 전립선과 같은 부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어기샘에서 나오는 물은 성적으로 흥분 시에 윤활을 위해 점액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여기서 분비되는 액을 바로 응액이라고 합니다. 이 액은 약산성의 투명한 액체로 불투명한 분비물인 냉과는 다릅니다. 가장 뜨겁고 따뜻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물의 성분이 남자의 정응과도 비슷해서 여자의 사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가장 일반적인 액. 여자가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물입니다. 이때 나오는 물은 여자의 동굴을 보호하고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남녀의 중요한 그곳들은 점막으로 되어 있고 성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경이 몰려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작은 마찰에도 큰 고통을 느낄 수 있죠. 주변에 배설기관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 마찰에 의한 작은 상처로 세균이 침투해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남자는 쿠퍼응이 조금씩 나오지만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여자의 물도 함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분 또한 남자의 쿠프액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자 자신의 동굴도 보호하면서 남자의 몽둥이도 보호하기 위해 물이 나오는 것이죠. 서로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나 사랑의 초기에는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등의 사소한 스킨십에도 물이 나오거나 쿠퍼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 긴장하거나 전이의 부족으로 응에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합체하게 되면 말라 있어서 마찰에 의한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젤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냄새와 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액체 자체는 별 냄새가 나지 않지만 보통 액체만 따로 분리해 놓고 냄새를 맡는 일은 없고 동굴이나 몽둥이에 묻어 있는 물의 냄새를 맡기 때문에 정확히 물에서만 나는 냄새를 맡기는 힘듭니다.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짠맛이 난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은 음식에 따라 냄새와 맛이 바뀐다는 속설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심한 악취가 날 경우 산부인과적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 냄새가 심한 분들은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여자의 그곳에서 철철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서로 고통을 느끼고 원활한 사랑을 나누기 힘들지만 많이 나오면 다 젖어버리고 헤엄치는 기분이라 싫다는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물에는 점도가 있고 따뜻한 경우가 많아서 물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물이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 물이 없는 경우에는 젤 같은 제품을 사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물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선천적으로 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경 쓰고 노력한다면 해결 가능한 증상이니 물이 너무 없다고 혹은 너무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파트너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와 자고 싶은 여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부끄럽고 말했다가 자신을 해프게 생각할까봐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관심 있는 남자와 자고 싶을 때 남자의 이곳을 만집니다. 내 애인이 자자고 보내는 신호 아직 모르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먼저 여성은 아무 남자에게나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터치를 하지 않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접근하고 싶지 않고 손대고 싶지 않다는 여성의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를 터치해 오는 여성은 어느 정도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싫지 않다라는 메시지일 뿐 아직은 연애 감정의 터치인지 우정의 터치인지 모릅니다. 터치는 호감의 표시이기는 하나 어디를 터치했는지에 따라 더 발전하고 싶어 하는지 그저 친구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터치해야 호감이 있고 연애로 발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자들끼리는 손을 잡거나 약간의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남자에게 이런 터치를 한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상 속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스킨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 여자의 스킨십에 두근거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여자 혹은 조금 호감이 있던 여자에게 만져진다면 무슨 의도로 이러는 것일까?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이런 터치를 하는 건지 평범한 친근감의 표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터치를 했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호감이 있을 때 터치하는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입니다. 손은 높은 호감도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과 우연히 손이 스쳤을 때 찌릿한 감정이 느껴지는 경험을 모두가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가끔 데이트 중에 만져지는 손은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심리의 표현으로 당신을 이성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은 우연히 만져지는 게 아니니까요. 손 크다, 울퉁불퉁 남자답다라며 만져오는 여성은 당신에게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자들끼리 손을 잡으며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성 친구 간에 손을 잡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죠. 여자가 먼저 남성의 손을 잡아온다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손을 꽉 잡는다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손에 잡는 행위로 은근히 전하는 것이죠. 이성의 손을 만지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손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터치를 해오는 여성이 있다면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용기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이 용기 내서 다가온다면 그 용기에 응답해주세요. 두 번째, 팔에 하는 터치. 여성들이 팔에 터치를 해온다면 100% 호감의 표시입니다. 여성은 좋아하고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팔을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근육 대박이다. 너무 단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며 팔을 만지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남자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팔뚝은 우연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터치할 수 있는 쉬운 부위라 이것이 호감 표시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팔뚝을 터치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거나 좋아해서 하는 행동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뚝은 여성에게 인기 있는 근육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팔뚝과 팔뚝의 힘줄은 남성의 강함을 상징하며 여성은 남자의 팔을 보고 의지하고 싶다 지켜줬으면 한다라는 본능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자가 의도적으로 팔을 만지며 터치를 해온다면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에게 큰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을 만진다면 여러분에게 큰 호감 표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리에 하는 터치. 다리에 하는 터치는 연애적인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다리 중에서도 특히 허벅지는 일반 여성이 먼저 만지기 쉽지 않은 부위인데요. 허벅지를 문지르는 여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나에게 호감이 있고 지금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허벅지를 터치하는 의미는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 당신과 육체적 관계를 맺고 싶다. 또는 당신을 그런 기분이 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니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감정 이상으로 육체적인 교류까지 원할 때 여자가 은밀하게 터치하는 곳이 바로 허벅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평상시 별로 교류가 없던 여성이 이런 터치를 해온다면 여자의 무기인 성적 매력을 사용해 당신을 이용하거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어깨.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어깨 터치는 연애 심리보다 우정 심리에 훨씬 가깝습니다. 당신이 우울해하고 있거나 축 처져 있다면 무슨 일 있어? 라며 어깨를 툭툭 치는 여성, 또는 할 말이 있을 때 어깨를 두드리며 주의를 끄는 여성. 이런 어깨 터치의 의미는 힘내라는 격려의 의미와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가끔 활기찬 여성과 이야기를 할 때도 웃으며 어깨를 툭툭 두드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오는 경우 더 친해지고 싶고 즐겁다는 우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애 감정은 없고 지금 즐겁고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표현이죠. 직장 동료나 오랜 친구와 같은 친한 사이의 여성이 어깨를 주물러줘도 이성으로서 좋아한다는 감정보단 피곤해 보여서 힘내라는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주물러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없을 때 어깨는 여성의 입장에서 부담 없이 터치할 수 있는 편한 부위입니다. 다섯 번째, 입에 하는 터치. 입술은 매우 특별한 부위입니다. 보통 연애와 관련된 상징적인 부위죠. 입에 하는 터치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섣불리 만지기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연애 감정이 아주 높습니다. 입술은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부위입니다. 친한 사이라도 입술을 만지기는 쉽지 않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입술에 붙은 음식을 떼어주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모습이 괜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친밀도를 입술을 만지는 장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붙어 있다고 말해주면 끝나는 것인데 말이죠. 또 CG라고 검지를 입에 대는 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에 대고 해도 되는데 상대방의 입에 터치를 한다면 높은 확률로 당신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엉덩이. 엉덩이 터치는 우정이나 연애 감정을 넘은 스킨십입니다. 엉덩이 터치는 성적인 표현에 가깝죠.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터치해 온다는 것은 당신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문지른 후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많은데 여기서 엉덩이를 꽉 잡는다면 그 여성은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잠자리에서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이라면 엉덩이를 꽉 잡은 후 사타구니까지 손을 뻗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완전히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로 이런 패턴의 바디 터치를 하는 여자는 당신과 확실하게 오늘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볼에하는 터치. 볼에하는 터치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근거리는 터치입니다. 하지만 연애 감정이 별로 없는 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이 연애 경험이 많이 없다면 연애 감정이 무엇인지 그다지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볼을 터치해 친근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뒤에서 툭툭 쳐서 돌아보았을 때 손가락으로 볼을 찌르는 장난 등 순전히 친근감의 표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 등에 하는 터치. 등에 하는 바디 터치는 친근해서 하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을 부를 때 어깨가 아닌 등을 터치하는 여성이 종종 있습니다. 등이 넓다며 무심코 만지는 경우도 있지만 호감 표현이라기보단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직장 동료나 친한 사이라면 힘내라며 등을 살짝 치기도 하죠. 아홉 번째, 허리 터치. 허리도 기본적으로 만지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허리를 단순히 툭 터치하는 것이라면 우정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지만 부드럽게 감싸듯 만져오는 경우는 신경 좀 써달라는 은밀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정 이상의 연애 감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등 뒤에서 허리를 꽉 껴안아오는 경우도 친구 이상으로 호감이 있지만 응석 부리고 싶어서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뒤에서 껴안아 온다면 술버릇으로 다른 남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확률이 높으니 조심하세요. 오늘은 여자가 터치하는 곳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여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자들이 보내는 신호를 알게 되셨으니 이제 놓치지 않고 여자들이 보내는 신호를 잡을 수 있겠죠?
여자는 싫어하는 남자에게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터치를 해온다면 기본적으로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름을 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무더운 여름의 새콤달콤한 맛으로 몸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과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과일이 떠오르시나요? 새콤달콤한 맛의 여름 과일, 바로 자두의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자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두하면 첫 번째로 풍부한 파이토케미컬 항산화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자두에는 비타민C와 루테인, 크립토잔틴, 제아잔틴, 네오클로로겐 및 클로로겐산과 같은 식품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특히 자두하면 안토시아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양한 식물화합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안토시아닌이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토시아닌이 많은 식품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안토시아닌 하면 보라색, 검은색 식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럼 자두는 보라색보다는 붉은색인데 그 함량은 얼마나 될까요? 한 연구가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 16가지를 대상으로 안토시아닌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0g 크랜베리가 4,009mg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두가 1,318m, 복분자가 1,306m, 자색고구마가 807m, 오디가 562mg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통계적으로 1년 중 안토시아닌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식품은 어떤 것일까요? 이 연구에서와 같이 크랜베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과일이기 때문에 1년 중 섭취량이 가장 낮았고 식습관에 따라 즐겨 먹는 음식이 달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친숙하면서도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자두가 안토시아닌 섭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포도는 어떨까요? 포도하면 껍질의 검은색으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안토시아닌 함량은 오디의 562m보다 적은 326mg로 자두보다 훨씬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타민C보다 3.5배 높은 유해산소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자두는 말랑말랑해서 혈당을 빠르게 높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살펴보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는 GI 35 정도로 낮고 자두 100개 큰 크기의 자두 한 개를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3으로 낮은 과일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자료에서도 자두의 풍부한 파이토케미컬이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동맥경화 지수를 낮춰 당뇨 합병증인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두의 항산화 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두의 효능은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약국에서 서양 자두를 말린 푸른을 보신 적 있나요? 변비 제거에 좋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두에는요, 장운동을 자극하는 클로로겐산과 소르비톨이 들어있어서 변비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르비톨 성분은 몸속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두를 말리면 이 소르비톨 성분이 다량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변비가 심한 분이라면 이 푸른을 드시고 물 몇 컵을 마시고 기다리면 즉각 신호가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건 자두보다 생자두를 드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서양 자두가 변비에 좋기는 한데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두 종류 중에 섬유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피자두를 구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자두도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르비톨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과민성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설사와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자두에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항산화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이러한 영양소가 신경 영역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뇌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실제로 영국 영양학회지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요. 동양 자두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자두에는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고 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뇌혈관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동양 자두를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의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신경퇴행성 질환의 일부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번째는 꾸준하게 자두를 먹으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자두의 폴리페놀 성분이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뼈를 성장시키는 조골세포를 활성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에도 말린 자두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5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에 말린 자두를 5개 정도를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섭취하였더니 골반과 팔의 골밀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번째는 갱년기 증상에도 좋습니다. 여성들에게 좋은 과일이 될 수 있는데요. 갱년기가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얼굴에 홍조 증상이 나타나고 뱃살이 늘어나고 비뇨기관 문제, 불면증, 아까 말씀드린 뼈 건강에까지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는 증상들이 하나 둘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자궁내마감이나 유방암과 같은 위험한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식품을 통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갱년기에 좋은 식품으로 석류나 콩, 칡과 같은 식품도 좋지만 자두 역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영양소 중에 붕소 들어보셨나요? 이 붕소가 자두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체내의 에스트로겐과 비타민 D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붕소가 풍부한 무화과나 콩보다도 많은 양이 자두에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두는 하루에 큰 것은 2개, 작은 것은 4개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자두 푸른을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 뼈 건강이 걱정인 분들은 자두를 두유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두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자두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자두와 두유를 같이 섭취하면 칼슘과 비타민 K가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해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당뇨가 걱정인 분들은 호두와 자두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하면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당뇨병에도 좋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호두와 같이 드시게 되면 자두의 지용성 항산화제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두의 새콤달콤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서 영양소는 물론 맛도 아주 좋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과일인 자두의 건강 효과와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자두 많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 2개 정도 꾸준히 드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